요즘 부동산 경기 침체에 경매시장도 썰렁한 분위기인데요. 오늘 최저입찰가가 1억 원 밑으로 떨어진 물건이 있다고 해서 살펴보러 왔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오늘 헤럴드경제 부동산 360에서 살펴볼 물건은 최저입찰가가 9천만 원대인 3층짜리 건물인데요. 강원도에 위치한 이 건물은 3층까지 지어졌으며 13개 호실이 일괄 매각으로 나온 임의경매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은 약 500평, 연립주택 면적은 약 150평 수준이고요.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며 알록달록한 색감이 눈에 띕니다. 건물 밖에서 직접 둘러보니 리조트로 쓰이던 상호명, 전화번호, 내부 숙박장소 등을 볼 수 있었는데요. 건물 외벽에는 리조트 비동이라고 표기돼 있으며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초 감정가는 약 5억 6천만 원이었는데요. 무려 5번 연속 유찰이 이어지며 이달 14일 진행되는 경매에서 최저 입찰가는 약 9,5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감정가의 17% 수준인 셈입니다. 이 물건에서 눈여겨볼 점은 건축법상 미준공 상태, 즉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란 점입니다. 일단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선 해당 건물에 대해 일부 추가 공사가 필요하며 정상 사용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리조트로 사용됐거나 지으려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해당 물건은 2005년 9월 22일 보존 등기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외관상으로는 준공이 완료됐지만 건물이 미등기 상태이기 때문에 보존 등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외관상으로는 이미 벌써 2005년도에 완공이 됐겠죠. 그런데 이제 임차인들도 전입신고하는데 문제될 수도 있지만 채권자들이 이분한테 돈을 빌려주고 채권 회수할 수가 없잖아요. 건물이 미준공이고 미등기 상태니까. 네. 그러면 원래는 채무자 이 씨가 이분이 이제 준공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차일피일 미루니까 네네. 채권자들이 대신 이제 돈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이제 그게 이제 가압류잖아요. 그 소명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직권으로 건물 보존 등기는. 그 이후에 이제 그 가압류가 바로 됐었잖아요. 2005년도에 9월 22일자로 가압류가 이루어졌잖아요. 또한 해당 물건은 토지 대지권이 미정리된 상태입니다. 등기사항과 첨부된 건물 도면의 내용이 상이한데요. 2층 복도 바닥 면적이 도면보다 넓다고 합니다. 단독주택이 아니고 연립 다세대잖아요. 위에 그 호수 건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분 건물. 대지를 지분으로 나누어서 써야 되거든. 지금 대지 상인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 단독주택과 달리 이 땅이 이게 한 500평 정도 되네. 큰 땅이네요. 이제 496.8평이잖아요. 집이 연립 세대수가 10가구다. 그러면 예를 들어 500평이면 평균 땅 지분을 10평씩을 그 지분으로 분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토지 대지권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선 조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번 경매 물건과 달리 토지주와 건물주가 서로 다르면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함부로 싸다고 덜컥 낙찰받으면 향후 토지 소유주와 갈등을 빚고 최악의 경우 철거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주의 경우 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때 토지 지분을 시세대로 팔거나 혹은 역으로 건물 지분을 사갈 선택권이 있습니다. 자칫 가격만 보고 덜컥 들어가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물건은 채권자가 직권으로 보존 등기는 했지만 미준공 상태로 사용 승인을 못 받았는데요. 결국 낙찰자가 공사 미완 혹은 다른 요인을 해결하고 인허가청의 승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사용 승인이 나지 않다 보니 전세에 월세를 놓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건물 외관 등을 봤을 때는 단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리조트 등 숙박시설로만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낙찰자가 추후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에 5억 원대의 물건의 최저 입찰가가 1억 원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게 구분 건물이기 때문에 호수별로 경매를 해야 되는데 이건 통으로 다 해버린 거잖아요. 결국 한 분이 낙찰자가 네네. 이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 꼭 확인을 하고 입찰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물건이네요. 그래서 아마 그 두 부분이 발목을 잡아서 5억대의 물건이 이렇게 5분의 1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나 보여지네요. 다만 지지 옵션의 물건 설명 내용을 보면 권리 분석상의 하자 및 매각 후 인수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권리상 하자가 없고 향후 낮은 가격으로 물건이 낙찰돼 근저당권자가 손실을 입어도
이를 응찰자가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관할구청을 통해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추가 공사 비용 등을 확인하고 입찰할 것을 권한다는 조언도 이어집니다. 한편 이번 물건이 속한 카테고리인 연립주택처럼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은 입찰 열기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입니다. 이번 물건은 리조트로 활용된 경우지만 일반 연립 다세대 주택이 전세 사기 여파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대비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아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강원도 내에서 아파트 경매는 52건 중 26건이 매각되며 매각률은 50%, 매각가율은 무려 86%에 달했습니다. 반면 연립은 7건 중 1건만 매각되며 매각률은 14.3%, 매각가율은 58.5% 수준이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10건 중 6건이 매각돼 매각률은 60%로 아파트보다 높았지만 매각가율은 36.8%로 훨씬 낮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유찰이 반복되는 경매 물건을 살펴보실 때는 여러 조건을 확인하고 이후 원하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절차까지 준비하신 뒤 도전해야 뒤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헤럴드 경제 부동산 360은 앞으로도 다양한 경매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